네, 110페이지요. 계약법. 네, 계약법은 먼저 계약법은 전형 계약하고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정에서 무슨 계약 있고, 낙성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네, 요물 계약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 있고요? 쌍무 계약이 있고, 그 다음 편무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채무 이행. 출연 뭐죠? 유상과 무상. 네, 그럼 이제 이 안에 보시면 이 낙성 요물은 결국 이제 이건 뭘 갖고 얘기하냐면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계약이 언제 뭐했다? 성립했는가. 첫 번째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정한 다음에 각자 뭐가 생기죠? 효력이 생기죠. 그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가 뭐죠?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 두 가지 나타나죠. 그게 바로 뭐에 가는 거다? 계약의 뭐죠? 효력. 그래서 책 순서가 계약 성립이 있고 계약 효력 들어가면 무슨 계약? 쌍무 계약의 특질이 나오죠. 네? 그 쌍무 특질 두 가지가 뭐 있었어요? 너변, 나변. 네? 같이 이행하자는 무슨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갑 잘못 없이 건물이 날아갔을 때 을 잘못 없는 경우도 있고 을 잘못 있는 경우, 그게 바로 뭐에 관한 거죠? 예, 위험 부담에 관한 얘기를 논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시행 관계가 나오면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시행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행 지체랑 연결된 용어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랑 연결된 용어가 뭐죠? 네? 이행불능. 그죠? 위험부담, 이행불능은 이건 갑한테 잘못 있고 을 잘못 없는 거고, 위험부담은 갑은 절대 잘못 없는데 을한테 잘못 있거나 없는 경우. 그래서 이걸 묶어서 지체하고 불능을 묶어 가지고 타이틀 나오는 게 뭐죠? 응? 네, 계약의 해제가 나오죠. 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행 지체하고 뭐예요? 이행 불능이 이제 이 속에 들어가서 전개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여기 뭐야? 유상 나오죠. 유상은 너의 출연과 나의 출연 뭐다? 네? 했는데 매수인의 출연은 완벽한데 매도인 출연이 완벽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뭐하죠? 공격하죠. 그죠? 나는 돈을 완벽히 줬는데 왜 이상하게 줬느냐? 그 두 가지가 들어가요. 권리에 뭐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물건에 뭐가 있으면 책임져라 하는 게 뭐죠? 무슨 책임?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냥 순서대로 계약법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계약이 언제 성립했느냐? 쌍무계약의 특질 두 가지하고 채무불량의 이행치하고 뭐야? 이행불능. 그 다음에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후발적 불능이야. 무슨 불능이야? 그 옆에 무슨 불능이 있을까? 원시적 불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 객관적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판에 씁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이렇게 순서 따라 다 들어가면 돼요.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래서 총칙하고 계약법은, 특히 계약법은 현실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노력하면 다 맞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권법은 주로 이게 권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주로 뭐가? 판례가 주로 많죠. 뭐가 많다고요? 그래서 다툼이 있으니까 법원에 와가지고 판례가 니까 뭐야? 물권법은 권리니까, 권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좀 무슨 사항이 좀 많다는 거예요. 암기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판례 태도가. 근데 계약법은 현실적인 얘기니까 좀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보통 먼저 뭐가 나오고, 아니 보통 총칙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야? 물권 나오고 계약이 나오는 게 맞죠. 어떤 애는 막 섞여서 나온 데도 있는데 보통 먼저 뭐가 나오고?
청칙 나오고 물꽃 나오고 계약이 나오는데 그리고 민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다 시간 다 잡아먹고 앞에서 시간 다 잡아먹고 이 계약 볶아가지고 다 헤맨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도 항상 여러분들은 뭐부터 풀어요? 그냥 문제 딱 받으면 몇 번부터 풀어. 1번부터 풀잖아. 그래가지고 풀다가 몇 번까지 풀고 40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또 41번부터 몇 번까지 풀다가 이제 70번까지 그럼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끝나고 70번부터는 몇 번까지는 80번까지는 이거 뭐 문제는 뭐냐면 읽지도 뭐야? 읽지도 못하고 뭐한다? 찍는다 이런 얘기야. 뭐 그렇다고 앞에 게 다 완벽히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도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이렇게. 네? 읽어도 도대체 뭐가 답인지 알 수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정도. 그러면 이건 뭐야? 읽어봤지만 읽었다. 그죠? 근데 뭐야? 에? 근데 뭐야? 몰라. 아니 이게 찍는다니까? 뭐 학교로는 얘기 안 해도 마찬가지지 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좌측 우돌해서 이렇게 답을 찍어도 평균점에서 무슨 점에서 그렇게 여기 딱점이나 이렇게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하나가 모자라거나 몇 개 뭐 이렇게 요 정도 차일 거예요. 이렇게 한두 개 모자라서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안 많아요? 이건 정신건강에 안 좋아. 아예 10개가 모자 떨었으면 그래 내가 못하는 걸 하는데 이렇게 한두 개 모자라면 정신이 안 좋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무슨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총 10개 찍고 이것도 10개를 했죠 지금. 그럼 총 몇 개를 찍은 거예요? 네, 20개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합격은 이자는데 한두 개 모자랐을 때 아쉬움 남잖아요. 그러면 10개 읽었다? 답을 모른다? 읽지도 못하고 찍었다? 몇 개 찍었어? 20개. 그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어딜까? 여기 물음표 된 이 문제를 읽지 말고 뭐해서 패스하고 이 뒤에 이 문제를 읽으면 어떨까? 어차피 읽어도 답을 모르면 그럴 바에 뭐한다? 문제를 뭐 해버리고 패스하고 여기 끝까지 읽고 그냥 10개를 찍으면 어떨까? 그럼 20개를 찍었어요? 10개를 찍었어? 그럼 여기 플러스 넷하고 마이너스 넷 반전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근데 여러분들 뭘 모르니까 패스를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패스를 하려면 자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패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하는 제목을 빨리 기억하라는 얘기야. 민법이 이러면 뭐 학계로는 뭐 잘 될 것 같아요? 비슷해. 결국 몇 개 찍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방식대로 몇 개 찍는 줄 아세요? 아니야 30개 정도 찍는다는 얘기지. 학교는 읽었잖아 그래도. 모르는 거 10개 30개 정도 찍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럴 바엔 뭐 한다? 그냥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냥 몇 개는 하늘의 뜻이다. 학교는 10문제 하늘의 뜻이다. 민법도 10문제 하늘의 뜻이다. 하고 뭐냐? 몇 개를 가지고 푼다. 30개를 가지고 풀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10개를 뭐 해버린다? 패스한다. 그러면 집중도 잘 되고, 에? 어차피 패스한 거니까 맞거나 말거나 보너스죠. 다 틀려도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패스를 모르고 몇 개를 다 읽다가 결국 다 읽으려고 처음에 시도는 좋았는데 결국 몇 번까지는 못 읽고 70번까지 뺏긴 못 읽고 뭐야? 몇 개를 찍는다? 30개를 찍는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론도 몇 개를 그냥 이게 또 학교론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이 왜 학교론에 패스시키냐고 또 항의할 수도 있어. 근데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론도 몇 개 그냥 패스하고
민법도 몇 개 패스하고 그냥 몇 개 가지고 그냥 30개 가지고 집중해서 읽고 그냥 한 줄로 긋고 나온다. 그러면 패스할 때도 기분이 안 나쁘잖아. 즉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문제를 패스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야. 문제를 옆 10개, 5개를 패스해봐야 기분 좋아 안 좋아? 엄청 기분이 막 이상해져. 근데 처음부터 마음을 뭐 하게 되면 10개를 뭐 하겠다, 패스하겠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뭐 있어. 어차피 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기분 안 나쁘고 문제를 풀면서 뭐예요?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모르는 문제 한번 다시 오면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바꾸면 뭐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 패스할 것이다. 10개, 10개.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가불병이 나왔어. 에이, 전부 다 뭐 해버려? 패스하고 나머지 거 읽으면 뭐 한다? 시간 괜히 모르는 문제 읽고서 시간 다 잡아먹고 70음 읽지 못하고서 그냥 맥없이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순서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110페이지 계약의 성립 출제 포인트.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이 기간 내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성립하는가? 자,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뭐 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팔레 태도니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112페이지 갑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네, 그러면 536조가 동시에 항변권이죠. 네, 그 왼쪽에다 써놓을 말이 뭐냐면, 네, 동시행과 연결된 것이 이행지체. 문제예요? 지체.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115페이지에 위험부담 나오죠. 네, 위험부담이랑 연결된 용어는 뭐다? 네, 이행불능.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혹시 이런 거 한 적 있었죠? 이거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가 있었죠. 양손 귀잡고서 왼손은 뭐고? 이행지체. 그게 동시에 이행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오른쪽은 뭐죠? 이행불능. 그게 뭐가 있다? 위험부담.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좋아요. 자, 112페이지 갑시다. 출제 포인트에 따라서 가봅시다. 1. 동생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뭐가 돼서 이행 불능돼서 손해배상 채무가 이행 불능해서 손해배상 채무도 다른 채무와 무슨 관계 있는가? 네, 동생관계 있죠. 채불로 인해서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른 채무와 무슨 관계 있다? 동생관계 있습니다. 다음 2번, 채권이 동일성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가 되면? 이전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다. 채권이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거 별표하시고요. 3번, 4번 정말 중요한 겁니다. 3번, 선이행 의무자가 뭐하는 도중? 이행시 중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했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3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그러면 중도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어디까지? 현재까지 왔으면,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잔금하고 등기 서류는 무슨 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안 줬으니까 너도 안 줬고 안 줬으니까 안 줬으니까 뭐는 시비하지 않겠지만, 잔금은 시비하지 않겠지만 네가 중도금을 언제까지? 현재까지 안 줬으면 이 전체가 뭐다? 네? 이게 전체가 뭐다? 이행, 지체다. 그러니까 뭐 내놔라?
네? 전부가 지체니까 다 내놔라 이런 얘기죠. 또 메쉬는 한번 찔러보는 거죠. 메쉬는 어디를 딱 탁게 잡아가지고 시비하겠습니까? 어디 잡아서? 잠금 기준 잡아서 요것만 뭐가 되고 이행 지체가 되고 요거는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메쉬인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기준 잡아서 잠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만 뭐가 되고 이행 지체가 되고 잠금 기준 이행 못 준 건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다. 네, 이런 판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13페이지 가로 2번에 2번 체크하시고 가로 2번에 2번 선이행 의무자는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그 1번입니다. 1번. 2번에 1번.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을 뭐했다? 경고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플러스 2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까지 지연손해 금과 잔대금 지급 채무 금이 3개가 나왔죠. 중도금, 지연손해금, 잔대금 금 3개 하고 그 다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유는 무슨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만 뭐다? 이행 지체고 잔금 기일이 도래하면 등기 서류와 잔금이 동생관계에 있으니까 금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인 측에서 지연 이자 놀이를 하고 싶었다면 무슨 자요? 이자 놀이 하고 싶었다면 서류를 뭐해서 제공했더라면 뭐했다면 제공했더라면 잔금 안 준 뭐예요? 지체. 다 지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꼭 항변권 행사는 능사는 아니죠. 매도인도 그냥 뭐를 제공해서 여기 잔금 들어오면 서류 제공해버리면 되잖아. 이걸 없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디 것만 잔금 기준 이전 것만 보다 이행 지체라는 거 그 판례 자주 나옵니다. 다시 112페이지에 4번 쌍무계약 1박이 먼저 한번 뭐해서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을 뭐에 빠지게 했다? 수령체에 빠지게 했다. 잔금을 주러 갔는데 잔금을 안 받아. 그러면 저쪽이 수령 지체죠. 그럼 잔금 도로 갖고 왔다가 다음번에 가서 잔금을 주지 않고 서류 내놓으라 한다면은 저쪽에서 아마 서류 안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경우에 이행 제공이 뭐 되지 않는 경우, 계속되지 않는 경우 과거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갖고 있는 항변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113페이지의 가로 3번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줄침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침인데 과거에 수령 지체 있었던 자라도 상대방이 계속적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것,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다음 다시 110페이지에 5번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는 문제로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기억나세요? 일단 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뭘 안 주고 보증금 안 준 상태에서 여유가 있다 해서 다른 곳으로 뭐 하게 되면 이사 가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기존의 대항력 확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뭐 하고 기지하고 이사를 가죠. 이사 간 다음에 이제 뭐 달라고 하니까
보증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그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나도 보증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왜 동생관계가 아닐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이사 가는 순간 저쪽이 벌써 지체야. 아시겠어요? 따라서 말소하고 그 보증은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뭘 주는 게 선의 의무예요? 보증은 반환이 뭐다? 선이행 의무. 네, 그게 115페이지 가시면 그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있어요? 3번. 115페이지에 3번. 체크해 두세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냥 원래 판례를 갖다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읽는 힘을 좀 키워주세요. 다시 110페이지 갑니다. 제일 어려운 말이 들어갑니다. 6번.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는가? 자,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 자, 갑하고 을하고 뭐 했다? 매매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매매했습니다. 그럼 갑은 무슨 채권이 있고요? 대금 채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돈 달라라고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대금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을은 항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물을 아직 뭐 하지 않았으면 인도받지 않으면 대금 채권이 들어오게 되면 을은 무슨 권이 있어요? 목적물을 아직 뭐 하지 않았으면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 달라고 되면 을은 무슨 권이 있어요? 항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변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뭐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항변권 붙어 있는 대금 채권이죠. 근데 또 여기 을하고 누구하고 을하고 갑하고 혹시 소비대차한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네? 금전 소비대차. 자, 을이 채권자고 그 다음에 갑은 무슨 자다? 채무자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무슨 채권이 있어요? 돈 빌려준 무슨 채권이 있을까? 금전 채권이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러면 금전 채권을 을이 갑한테 던지게 되면 갑은 항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변권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갑은 매매계약에서 무슨 채권이 있고 대금 채권이 있고 또 을 갖고 금전 소비에서 을은 무슨 채권이 있어요? 금전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이 갑이 누구한테? 갑이 을한테 이 금액이 만약에 같다고 했을 때, 예? 이 대금 채권하고 무슨 채권하고 같은 금액이니까 뭐 하자? 하자. 퉁치자. 이렇게 상호 계산하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죠. 왜? 여기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하고 이건 뭐가 없어요? 여긴 갑이 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 항변권이 없잖아요. 이걸 통치하려면요 을이 화냅니다. 왜 화내요? 아니 목적물은 뭐 하지 않으면서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치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인정되면 지금 이 사람 목적물을 뭐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돈만 지급한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이라고 그래요.
말하는 사람의 채권은 뭐예요? 자동. 그러면 듣는 쪽 채권은 수동. 무슨 채권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항변권 붙어있는 채권과 항변권 없는 채권을 뭐하자? 상호 계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변권 붙은 채권이 무슨 채권? 이거 무슨 채권? 갑이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붙은 채권?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항변권 붙은 채권 있고 저쪽은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 없는데 통통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항변권을 이유 없이 뭐 하기 때문에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설하는 것이 몇 페이지 있는가? 114페이지 3번의 기억. 항변권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무슨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 뭐 붙은 채권?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근데 여기 항변권 없는 이 채권 있잖아요. 을이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가 봐. 거꾸로 을이 갑한테 뭐 한다고요? 을이 갑한테 이거하고 뭐하고 거꾸로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 항변권 없는 채권자가 항변권 붙은 채권자한테 이거 뭐 하자? 통 치자.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이거 뭐죠? 항변권 없는 채권.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뭐예요?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항변권 붙은 채권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뭐예요? 상계하지 못한다.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내용 볼게요. 자, 그 페이지에서 114페이지에서 맨 밑에 가시면 7번에 1번에 변제와 무슨 증서 반환이 있어요? 네, 증서 반환이 있죠. 네, 그거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그 위에 9번하고 연결해 주세요. 그 위에 9번 있죠. 9번은 뭐죠? 변제와 무슨 교부? 영수증 교부. 자, 채권 증서하게 되면 차용증을 기억하세요. 무슨 증? 차용증. 갑이 을한테 돈 10억을 빌려주면서 을이 차용증을 써가지고 이쪽에다가 교부를 했다. 그 얘기예요. 자, 변제기에 도래하면 채무자증에서는 이 갑한테 뭐 갖고 나와라? 네? 차용증하고 내가 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차용증 주면 나도 뭐 주겠다? 대금 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갑이 차용증을 아무리 세도 집에 가도 분실이 없어. 아무리 세도 차용증이 만약에 이 차용증이 뭐야? 분실했어. 사라졌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거기 변제와 차용증 반환이 만약에 무슨 관계면? 돈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뭐 갖고 와라. 차용증 때까지 못 주겠다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 그런다. 이거와 이거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네, 동시행 관계는 아니다는 거예요. 대신 영수증은 써주라. 뭐다? 그러니까 위에 영수증하고 뭐하고 돈 갚는 것은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차용증이
분실되더라도 네가 뭐 받았다는 것만 갖고 있으면, 영수증 갖고 있으면 이중 지급을 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용증하고 동생은 아니고 대신 뭐 받아라? 영수증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자, 근저당권 시행을 위한 경매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매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채무자 뭐를 갖다가 토지를 뭐로 집어넣었다? 경매로 집어넣었다. 그럼 누가 나타납니까? 경락인이 나타나서 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이자가 뭐까지 갖췄다? 등기까지 갖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와서 채권자는 여기에 들어와서 뭐 받아갔을 것이다? 채권자는 여기서 배당 받아가지 않았겠을까요? 근데 경매 절차 자체가 이게 만약에 뭐라면, 이게 만약에 무효라면 경매 자체가 이 대신 다 거꾸로 돌려놔야 돼. 다 원위치해야 돼. 그러면 경락인 저당권 경락인은 등기했는데 등기 말소해 줄 거 아니야.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해줘야 될까요?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이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채무자한테 해줘야 되겠죠. 다음, 배당 받아간 채권자는 이 배당 받은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또 도로 뱉어내야 돼요? 그럼 채권자는 배당 받은 것을 누구한테? 경락인한테 해야 되겠죠. 그럼 상대방이 같아요, 달라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경매가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네, 거기 보시면 제목만 보시면 나오겠죠. 채권자, 근저당권자가 낙찰자, 채무자에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채무 의무화. 그죠? 채권자는 누가 돼요? 경락인 있죠. 배당 받아갔으니까 경락인, 낙찰자에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채무와, 그 다음에 낙찰자, 경락인이 채무자에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문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달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판례가 뭐 하는 것?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할 때 조금 힘을 들리는 것은 인정하는 것보다 뭐 하지 않는 것? 항상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읽는 게 좋습니다. 다음 밑에 6번 무슨 부담 나오죠? 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쓰세요. 갑기 X, 을기 X. 갑도 뭐가 없고 잘못 없고 누구도 을도 잘못 없을 때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채무자가 독박 쓴다 그런 얘기죠.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다. 갑은 을한테 대금 달라 할 수 없다. 결국 모든 독박은 누가 쓴다? 채무자. 가로 2번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는 누군 잘못 없고 갑은 잘못 없고 누구? 을한테 뭐가 있는 경우? 잘못이 있을 때 쓰는 얘기죠. 자,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맨 꼭대기에 동그라미 2번 있네요. 사용자, 근로자가 있어요. 그죠? 사용자는 거기서 채권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퇴직 처분이 뭐라고요? 무효야. 그러면 사용자가 퇴직 처분한 게 만약에 뭐라면, 그러면 사용자가 뭐가 된다고 했죠? 지금 방금 전에 채권자한테 뭐가 있고 채무자는 뭐가 없다는 걸까요? 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퇴직 처분이 무효면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뭐하고? 불구하고 근로자가 누구 잘못으로? 네? 사용자 잘못으로 뭐 한 거죠 지금?
근로 제공을 받지 못한 것이 되죠. 그러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그럼 해고 당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몇 년 지났다. 10년이 지났어. 몇 년이요? 이 사람 만약에 연봉이 만약에 8천이었어. 그럼 곱하기 몇 년치? 10년치. 얼마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8억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퇴직 처분이 뭐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퇴직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처분이 뭐였다? 무효했다.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다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채무자도 먹고 살아야 돼? 안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다른 직장에서 어디서요? 다른 집 다니면서 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여기 연봉이 좀 적어. 예? 여기 연봉이 5천 정도 돼요. 얼마요? 10년 치면 얼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나와요. 누구 잘못으로? 사용자 채권자 잘못으로 해서 해고된 근로자가 채무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538조 2항에 규정된, 자 보세요. 자기 채무를 모함으로써 근로 채무를 면함으로써 뭐예요? 얻은 이익에 해당하죠. 여기 면제받았잖아요. 이걸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기간 중 임금을 뭐할 때, 지급할 때 이 중간 수입 있죠. 이 금액을 뭐한다? 공제할 수 있다. 결국 8억 빼기 5억에서 얼마? 3억 받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게 지금 2번, 3번이 뭐에 가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귀 없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뭐가 있다면, 이익이 있다면 이건 반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3번 판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3절이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맞춰야 됩니다. 자, 낙약자는 대가 관계의 문제 가지고, 또 2번 낙약자는 기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기본 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 있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대금란은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죠? 을이 갑한테 주는 게 맞죠? 이게 보통 계약인데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 이때 을은 이 매매 계약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할 수 있을 것이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고, 거꾸로 이 을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혹시 갑병 관계도 뭔가 문제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 관계 혹시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관계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기본 관계라고요. 이걸 뭐라 한다? 대가 관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낙약자는 기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죠. 누구 관계니까 이거? 1번 안 되고요. 두 번째, 낙약자는 무슨 관계 가지고? 기본 관계 가지고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무슨 관계 가지고? 기본. 세 번째, 수익자는 매매계약 해제권을 갖는가? 이 사람은 여기 올라와서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수익자에 불과하지 올라와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제3장 계약에서 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가 됐습니다. 대금 지급한 낙약자는 대금 받은 수익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봅시다. 자, 제3장 계약에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누구요? 을이 누구죠? 낙약자가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죠? 자, 누가 해지하는 걸까요? 누가? 갑이 하겠죠. 그래서 낙약자 채무를 있게 되면 누가? 요약자가 계약을 뭐하죠? 해제해서 무슨 회복을 청구합니까?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수익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자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측에 117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 누구요? 낙약자 채무 불이행 시 요약자와 수익자 지위 1번의 기억 수익자는 자 해제권 해제를 원하는 무슨 회복? 원상 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럼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요약자가 할 것이다. 제3자는 낙약자 채무를 있게 되면 낙약자에게 자기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1번 기억 이유는 여기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여기 요약자 있죠. 무슨 자요? 요약자는 여기 무슨 배상 들어가요? 무슨 자라? 무슨 배상?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출제 포인트의 4번은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낙약자는 대금 받은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대금 반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요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고를 치든 수익자는 항상 수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약자 체불 문제 있을 때 요약자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와 뭐요? 해지. 자, 넘겨보겠습니다. 네, 118페이지에 자, 가로 2번에 실권 약관. 무슨 약관이요? 자, 앞에서 했을 거예요. 중도금 줄 때는 생각하세요. 갑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만 변제기죠. 그렇죠?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가 뭘 주지 않으면 중도금 주지 않으면 바로 지체가 되죠. 그래서 자동 해제가 될 것이고 한편 잔금 줄 때는 보통 갑도 뭐가 되고 변제기 되고 누구도 을도 변제기죠. 그러면 을이 잔금을 주지 않아도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아직 지체가 아니죠. 따라서 지체에 빠뜨려야지 뭐가 된다는 것? 자동 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중도금하고 잔금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특약이 유효할지라도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자동 해제가 안 됩니다. 매도인께서 등기 서류를 뭐해서 제공해서 뭐에 빠뜨려야지? 지체에 빠지게 했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자동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중도금인지 무슨 금인지 잔금 분명히 구별할 것. 자, 119페이지는 체불에 관한 조문들이 쪼르륵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지체하고 불능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출제 포인트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해야 하는 겁니까? 자, 갑도 변제기, 을도 변제기. 네,
최고 하려면 뭐에 빠뜨려야 돼요?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는 변제기니까 내 걸 뭐해서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변제기 있다가 한쪽이 채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행불능이 되죠. 이행불능 되는 순간은 같은 변제기 있다 할지라도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맨 밑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행 불능이 되면 동시행관계에 있는 뭘 하더라도 채무를 하더라도 이행 제공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 구별해야 돼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구별할 것. 다음 120페이지 갑니다. 해제권 행사의 출제 포인트. 귀책사에 없는 채권자가 귀책사에 있는 채무자에게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뭐했다?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됐으면 계약은 서급적으로 소멸하죠. 근데 다시 귀책사에 있는 채무자는 당해 계약 상대방 일방적 해제로 소멸됐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자, 토지 매매했는데 매도인께서 채무를 문제 삼아서 뭐 했을까?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 토지가 있다. 을할게요, 을이. 을이 갑의 지체를 요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체해가지고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갖고 와서 계약을 무슨 해제했다? 법정 해제했어요. 그럼 이 사람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죠. 법정 해제가 되더라면 이 매매 계약은 거슬러 올라가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토지 가격이 1억에 했는데 해제하고 난 위에 보니까 토지 값이면 올라. 5억이 돼 있어. 그러면 귀 없는 사람이 다시 여기다 다시 뭘 갖고 오라고요?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뭐가 있는 사람도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수 있죠. 왜? 네가 먼저 뭐 했으니까. 해제했으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끝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따라서 뭐 있는 사람도 귀책사에 있는 사람도 네가 뭐 했으니까 해제했으니까 계약은 끝난 거니까 난 너한테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즉 잘못 있는 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이요? 네, 밑에 판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들어갑니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보호되는가? 대답해 보세요. 해제 전입니까? 해제 후입니까? 갑을 매매 계약이 있었다. 비점 때 을이 등기를 넘겨줬다.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 자, 이 상태에서 자, 중도금만 줬는데 넘겨준 거예요. 근데 뭘 주지 않는다면? 잔금 주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해제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해제가 도달되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계약이 삭제가 되는 거죠? 네? 삭제됐을 때 해제가 도달될 때 을의 이 등기는 유효등기일까? 무효등기일까? 네, 무효등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유인성. 딱 치는 순간 등기도 뭐다? X. 무슨 등기? 무효등기.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제3자는 이게 무슨 등기니까? 원래는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서 다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례가
갑자기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제3자가 모일 때는 뭐 해주고 아기는 보여주지 않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해제 후 뭐 했습니까? 말소 등기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됩니까? 누구만 보호된다? 그럼 121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3번. 해제 이후. 자, 해제 이후 다만 해제 의사 표시를 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누구만 보호되고 선의만 보호가 되고 누구? 아기는 보호되지 않는다. 근데 그 비교해 보세요. 2번은 뭐죠? 해제 이전. 제3자는 뭐 묻지 않는다. 왜 묻지 않을까요? 해제 전.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그럼 여기에 연결된 누구는? 선의, 아기. 왜 그럴까요? 방패 그냥. 이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방패야.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내. 저 내는 게 이거 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음 밑에 출제 포인트 120페이지. 갑은 자신의 X 토지와 을의 무슨 토지를? Y 토지를 뭐 하기로? 교환 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X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을은 Y토지는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무슨 토지요? X토지. 을은 Y토지. 그래서 X토지는 누구한테 왔는데? 을한테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토지는 오지 않고 있죠. 을은 병에게 무슨 토지를? X토지죠. 이거 그대로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X토지에서 등기 넘겨줬다는 얘기죠. 지문 자체가. 그런데 무슨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Y토지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수용됐다 그 얘기예요. 이 경우에 갑이 교환 계약을 뭐 하더라도, 자, 안 주니까 이 계약을 뭐 하더라도 해지하더라도 여기 있죠. 누구 이 병은 보호 대상입니까? 보호 대상이 아닐까요? 보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 이미 뭐 했기 때문에 등기를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갑니다. 우측에 120페이지에 출제 포인트. 자, 1, 2, 3번 가보겠습니다. 1번.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 느낌상 일까 아닐까? 미지수. 두 번째,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 이것도 미지수. 세 번째, 해제상 채무자 매전 부동산을 모은 사람, 가압는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는가? 자, 이거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뭘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매매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하면은 갑은 무슨 채권을 취득하죠? 대금 채권 취득하고 을은 무슨 권? 재산권 채권 취득하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대금 채권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목적물에 연결된 누가 있고 A가 있고 이 채권에 연결된 B가 있고 재산권 채권에 연결된 C가 있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뭐가 되면 해제가 된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이 매매가 사라지죠. 그럼 이 매매가 사라지면 이 대금 채권은 뭐죠? 여기에 붙어 있는 거니까 사라질 권리죠. 이것도 사라질 권리죠. 해제돼도 이 건물은 사라져 안 사라져?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뭐 나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해제 전 계약상 채권 동그라미. 이 채권에 붙은 사람. 두 번째도 채권 자체를 압류했다고 그랬죠. 채권 동그라미. 다음 세 번째는 이전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됐죠. 목적어가 뭔가 보란 얘기예요. 1번은 목적이 채권을이죠. 2번도 뭐예요? 채권 자체 있잖아요. 채권. 3번은 뭐죠? 그러면 해제가 되더라도 매매가 사라지면서 매매에 붙었던 대금 채권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죠. 근데 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라지는 권리를 잡고 있는 이 B씨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이 부동산을 잡고 있는 사람은 뭐다? 보호 대상이다. 그래서 1번 제3자 아니고 2번도 뭐가 아니고 3번만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럼 이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사라지는 권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썩은 동아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동아줄이요?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 요건 금동아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동산을 뭐 한 사람? 가 압류한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뭐고요? 무슨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고, 이건 무슨 동아줄이다? 금 동아줄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특 A급 문제. 무슨 문제예요? 아주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낼 문제지 자주 낼 문제는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